반갑습니다. 김영식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수소 경제 및 수전의 경제성입니다. 먼저 수소 경제의 국제 정세 및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프키는 수소 경제에 대한 정의를 화석연료에서 수소 중심으로 바뀌는 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의 지역적 편중을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민주적인 프로시험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이제 엘빈 토플러의 주장입니다. 나머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의 저감 등을 통해서 미래형 대체에너지로 가자. 이것이 수소로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안보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식량입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97%의 에너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다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그 다음 뭐 물류 택배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하다못해 심지어 핸드폰, 뭐 냉장고, 모든 가전제품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러면 식량과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사실은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이렇게 무기에 강력한 무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할 거는 두 번째 요소인 에너지입니다. 일단 수소는 1766년에 아연과 염산을 결합시킴으로써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라는 용어는 1788년에 그리스 물의 의미인 히드로, 그 다음에 생성의 제나오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 1801년 물을 전기분해해서 흔히 지금 우리가 수전이라고 얘기하는 일렉트롤리시스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39년에 연료전지의 기원인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인해서 물과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소라는 뜻도 물수자의 바탕 또는 본디 소자입니다. 수소는 본디 물에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수소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 우주에서 약 75%가 수소이고 지구에서 3분의 2가 물입니다. 결국 그린 수소인 수전의 기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2017년 맥킨지에서 세계 수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시장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13일 정부에서 3대 투자 전략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경제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소시장 전망도 역시 맥킨지에서 2017년도에 초안을 잡은 거랑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 다음 장벽,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반 산업이 사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아직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수소 산업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월 9일 날 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3대 전당기구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산업진흥의 H2코리아, 안전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통의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12월까지는 3대 전당기구들이 시행령 및 규칙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 내에서 지역별로 수소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6월 기준으로 발췌를 한 겁니다. 우선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도심 내에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고요. 인천은 생산 클러스터, 그 다음에 안산은 수소 시범도시 및 그 다음에 평택은 분산형 소규모 생산, 그 다음 전북으로 넘어가면은 시범도시와 생산 클러스터, 그 다음에 삼척으로 올라가 보면은 R&D에 대한 특화도시, 저장 운송에 대한 클러스터, 그 다음에 소규모 생산, 그 다음에 포항으로 내려오면은 연료전지에 대한 발전 클러스터, 그 다음에 울산이 화려합니다. 규제 자유 특구, 수소 시범도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그 다음 창원도 미래 자동차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해서 한자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 실증에 대한 플랜트, 분산형 소규모 생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춘천, 대전, 부산, 광주 등 계절기, 지금은 추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 분류와 생산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5일 날 블룸버그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수소보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린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과 수전해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질 또는 정유공장 나프타 분해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은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이 CO2가 한 9kg에서 10kg 정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 블루수소는 이 그레이 수소에서 나온 CO2를 CCS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카본을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는 스토리지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쉽게 얘기하면 포집해서 어딘가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청록수소는 메탄을 열분해서 생산되는 수소이고 이때 나오는 CO2를 고체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단가입니다. 2018년부터 2050년도까지 부생수소는 1,500원에서 2,000원대, 추출수소는 2,700원에서 5,100원에서 유사합니다. 4,000원대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 수전에는 현재 한 만원 정도 되는데 2050년도에는 뭐 2,000원, 쉽게 보면 그 더 근처로 보면 2030년대는 3,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족한 양은 수입 수소로 이렇게 공급을 받겠다는 게 수소경제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그린 수소에 대한 동향입니다. 일단 독일, 미국, 일본, 독일은 EU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국은 도의에서, 그 다음에 일본은 내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효율이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용량은 4에서 10MW까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그 다음 국내에서는 효율이 50에서 60%, 용량은 0.25MW.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알칼리 라인에 대한 수준의 기업은 넬 또는 아사히, 히다치, 국내 같은 경우는 EM이 있습니다. 펜 같은 경우는 지멘스, ITM, 하이드로제닉스, 도시바, 국내는 엘캠텍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전의 방식별 그린 수소에 대한 동향입니다. 알칼라인과 펜과 SOEC. 가장 활성화된 것은 알칼라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펜, 그 다음 아직 생산 초기 단계인 SOEC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효율은 63에서 70, 펜은 56에서 60, SOEC는 74에서 81.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은 상당히 이제 고온을 이용을 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스택에 대한 라이프 타임은 알칼라인이 좀 우세한 편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알칼라인 쪽을 선호를 하고 있고, 가장 안정된 생산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내 시각입니다. 대내 시각인데 처음에는 국내 업체가 한 45에서 55 정도 되는 효율을 가지고 100노말 루벨을 생산을 했다면은 2세대는 면적을 일단 좀 키워서 한 효율은 70%의 조금 적은 사이즈인 10에서 50노말 루벨을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EM 솔루션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날 최종 보고한 내용입니다. 애기영과 EM 솔루션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겁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5노말 루베, 시간당 5노말 루베를 80.1%를 달성했습니다. 평균이 79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 규모인 600노말 루베를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효율이 한 60% 정도 나왔고, 지금은 비록 사이즈는 졌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80%까지 달성을 하고 있고, 이 과제는 앞으로 이 과제는 스케일업과 그 다음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P2G 실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개통전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란트 정유소의 수전의 시설을 연간 1300만 톤 규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하고도 작년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MOU를 맺었고, 그 다음 올해 5월은 한국 에너지 미래협력 로드맵을 체결을 했습니다. 세계 실무 분과도 두었고요. 그 다음 제가 작년 6월 달에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실정단지인 마인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팸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리시발크에 있는 이완에 대한 자회사인 P2G 업체인 유니프는 알칼리 수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올해 6월 10일 날 독일 수소 경제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6개월 기간에 환경하고 경제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O2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연결을 통한 그린 수소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는 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CO2 배출이 많은 화학, 철강, 항공 등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겠다. 그래서 현재 독일 재생에너지원은 풍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매스, 태양광, 수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와 그 다음에 38년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와 같이 독일에 발맞추어서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탄소세 도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공 입찰 모델 및 시장가에 대한 차액 보조 제도 도입 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국입니다. 영국은 기가스택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00메가와트의 고분자 전해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돌핀 프로젝트는 부유식 풍력발전소에서 해수를 이용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EU는 지난달이죠. 7월 8일 날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축인데요. 에너지 효율이 중심이 되는 순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두 번째로 직접적인 전결을 하겠다.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재생에너지로 전기화가 어려운 부분은 수소와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바이오가스 등 청정 연료 사용을 촉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02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3단계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청정수소 연맹을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수소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저탄소 관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 동맹을 출범해서 수소가 2050년까지는 13에서 14%까지 확대를 하고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세부적으로 보면은 6기가와트의 청정수소 기반 구축, 그 다음 30년까지는 40기가, 그 다음에 2050년까지는 상업용 수준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냥 자료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 굉장히 이제 국토도 넓고 인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은 데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주 같은 경우는 직접 수소를 액화로 해서 지금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수출하는 것도 이제 협약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쪽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호주와 한국 간의 우호 협력도 체결되었고 뭐 우호 도시도 체결이 필요가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액화 수소를 수입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미리 선점해서 그쪽에다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에나 안 그러면 이제 차량이나 온사이트 충전소 등 수출하는 것을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발빠르게 국제 표준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8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전에 수소 발생기, 수소 정제 등 수소 생산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은 승용보다는 이 상용차 쪽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뭐 덴마크도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 한국을 보면은 울산에서 지금 뭐 아까 제가 했듯이 뭐 P2G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4.6%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잉여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시면은 재생 발전 출력 제한 명령을 6회, 14회, 16회, 46회 작년입니다. 올해는 5월까지 벌써 43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버리는 전기를 계속 출력 제한을 하는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ESS에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ESS 하면은 배터리로 저장하는 것만해서 배스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소로 저장하는 헤스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배스 또는 헤스로 쓰는 겁니다. 다음은 수소 차량에 대한 보급 계획인데 이건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을 보시면은 전부 버스와 트럭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참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철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럭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 그 다음 뭐 드론 뭐 에어택시 같은 경우는 25년 뒤에 상용화 목표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오토바이 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뭐 일단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이것도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7월 6일날 수소 경제 포럼을 국회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리프킨이 영상으로 강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로 제한을 해야 된다. 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대재앙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글로벌 뉴딜이 필요하다. 19세기에는 석탄, 20세기에는 석유, 그 다음 21세기에는 새로운 에너지, 즉 수소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느냐. 모든 사물, 건물이나 운송수단이 ESS가 되고 공급장치가 되고 생산평가에서 생산성으로 지금까지 생산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재생성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에서 이용으로, 즉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그 다음 외부성에서 순환성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게 리프킨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조언도 합니다. 한국은 수평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 즉 지역 로드맵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데 목표의식이 좀 약하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목표의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의지가 말이 아닌 실천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는 2019년 1월 17일 울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경제 로드맵에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2022년도, 30년도, 40년도에서 부생수소는 13에서 28만 톤 규모, 요건 변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 추출수소는 17, 97, 158만 톤, 그 다음 수전에도 2만에서 68만 톤,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도 뭐 이만큼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어떤 표준화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산을 할 수 있는 표준화가 중요하고 그러한 거기에 따르는 소부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수소의 다시 얘기하면 수전해죠. 수전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파라메타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변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은 비거란에 순도는 얼마로 하고 공급 압력은 얼마로 하고 물은 얼마로 하고 가동 시간은 며칠 기준으로 하고 인당 인건비는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는 얼마로 하는 거를 제가 제 기준으로 상수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엑셀 파일을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상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수치를 다 고치게 되면은 그 금액은 이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13,500원, 만원, 8,000원, 6,000원, 그리고 감가상각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전기료는 100원, 44원, 10원, 1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3,500원이 나오게 된 근거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베를린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는 충전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8,000원에서 8,500원 사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린 에너지로 가지고 오는 거는 13,500원 정도, 그 다음 부생수소나 이런 거는 한 2,500원 정도에서 한 16,000원 정도를 평균으로 나눠서 5대5로 해서 한 약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수치가 13,500원입니다. 그래서 13,500원이 되면은 지금 전기료 가격인 킬로와트당 100원이 돼도 흑자가 납니다. 그러나 8,000원만 되면은 이렇게 적자로 돌아섭니다. 6,000원이 되면 더욱더 심하겠죠. 그리고 44원은 제가 잡았던 사실은 BP입니다. 손익분기점이죠. 이렇게 되면 6,000원이 돼도 그냥 먹고는 살만하다. 근데 아까 제주도 사례를 보셨듯이 버리는 전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단 1원이든 10원이든 가격을 측정하게 된다면은 수전해를 공급하는 업체가 운영을 해도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설비 비용은 수전해 및 압축 패키지를 포함해서 한 44억이고 감가상각은 한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규모는 시간당 300노말루베입니다. 이게 가장 표준화된 거고 앞으로는 아마 500노말루베로 정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2 수전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가 이제 AC 380V 3상인데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물은 이제 순수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물과 전기를 이용해서 전해주에서는 칠려를 이용해서 가스 일광기와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이 냉각된 것이 이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O2는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죠. 산소는 배출하는데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나 산소 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수소는 정제 장치를 통해서 버퍼 탱크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KOH, 즉 수산화칼륨은 계속 리턴해서 도는 방식입니다. 이 수산화칼륨을 쓰는 이유는 물이 전기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수산화칼륨을 한 25%를 주입을 하게 되면 물의 저항이 떨어져서 전기가 좀 더 전류가 잘 흘러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합쳐지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각 기능별 역할은 요거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수전에 대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EM 솔루션이 시작을 한 거는 2004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온 거는 2010년부터입니다. 이때만 해도 보시면은 난제로갭의 음이온 교환 방식의 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 한 5년 동안은 계속 사이징만 조정해서 효율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때마다 한 효율이 50%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기존에 있던 이제 그 막을 다공성으로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다공성 막으로 바꾸고 소재를 니켈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효율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600노마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과 막 사이에 전해질 공간을 확 줄여가지고 제로로 맞추게 된 겁니다. 거의 붙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효율이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막에다가 활성 촉매를 붙였습니다. 전극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효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거는 뭐냐? 80% 올린 게 오노말 루베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1메가와트급, 즉 최소한 200노말 루베, 물론 이제 목표는 350입니다. 그 정도까지 스케일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좀 빠르기는 하지만 2008년도에 이미 하이브리드 에코홈을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철거를 해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P2G도 제가 이제 도식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전기와 물과 가스와 열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이게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결합이 돼서 수전해 장치를 통해서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소를 보관하는 것을 ESS, 수소니까 HES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튜브 트레일러에 저장을 합니다. 한 200바 수준으로. 이러면 어디든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용기에다가 다시 한번 압축을 시켜서 용기에 875바로 고압으로 성압을 시켜가지고 수소차에는 700바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게차도 있고 뭐 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나온 수소를 가지고 이렇게 뭐 수소는 동일합니다. 물론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CCS 아까 얘기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전기차 충전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집이나 발전소에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와 같이 이산화탄소량 수소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암모니아에 저장을 하든지 액화를 하든지 해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수소를 CO2와 결합을 해서 메탄화 시켜서 열병합 발전소나 엔진버스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를 섞어서 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이 P2G의 모습이고 여기서 나온 전기를 바로 그대로 그리드에 물리는 게 물리거나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 방식입니다. 요거는 EM 솔루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는 13기를 완공을 했고 지금 4기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EMS에서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그 다음 프로모션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린빌리지, 자립섬, 충전소, 그 다음 수출 주도형의 온사이트 충전소 등이고,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화를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홍보용으로 이렇게 다시 만화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저를 운영해 본 적도 있고요. 지금은 올 연말까지 P2G에 관련돼서 블로그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만화책을 한 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만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요거는 6월 3일날 발표한 그린 뉴딜과 수소 도시의 사례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내 수소 차량에 대한 보급 현황입니다. 현재 6월달 기준도 뭐 거의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계획 대비 준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 대비 굉장히 저조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충전소도 역시 168기 중에서 현재 44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7월달 보급 현황입니다. 7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한 8,000대, 8,300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